이번 시간에는 절대값을 한 개 포함한 1차 부등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절대값을 한 개 포함했다라는 거는요, 부등식에 절대값 x 이런 형태가 등장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절대값 x가 나타내는 의미가 뭔지부터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이 절대값 x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수직선 위에 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점을 우리가 O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리고 이 수직선 위에 임의의 점 A의 요 좌표가 x죠. 그래서 임의의 점 A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절대값 x라는 것은 이 원점 O로부터 점 A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이 절대값 x라는 것은 d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ax가 이 양수, x가 양수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x가 음수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a의 x라는 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원점 O로부터 요 a까지의 거리를 봤더니 이 거리가 d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x 좌표가 음수이겠지만 결국은 거리,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d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나타내는 절대값 x는 여전히 d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절대값 x의 의미가 수직선 위에서 좌표가 x인 점 A와 원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라는 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부등식에서 1차 부등식에서 절대값 x가 등장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쉽게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값을 한 개 포함한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상수 a, b에 대해서 a가 양수이고 b가 a보다 더 클 때 다음을 이용하여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풀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1번에는 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이러한 부등식 요걸 이제 풀 건데요. 자,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x라는 좌표를 갖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a보다는 작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럼 우리가 요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인 점들을 이렇게 두 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양수 쪽으로도 거리가 a인 점이 있겠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 하면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a가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요 점과 요 점까지의 거리가 a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은 점들의 x좌표를 모두 다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점들이 어디에 찍혀야만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아지겠느냐라는 건데요. 이건 뭐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게, 자, 아예 크게 표시해 볼까요? 요 점과 요 점 사이, 여기에 점이 놓인다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는 작아지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x, 즉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작은 점들의 좌표겠죠. 얘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왜 x좌표가 이렇게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 이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때 중요한 건 이 부등식의 우변에 있는 요 a가 양수다라는 거, 요걸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얘가 양수가 되어야만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절대값 x는 원점으로부터 좌표가 x인 점까지의 거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거리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 a가 0보다 작거나 같았다면, 그러면 좌변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데 우변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값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만 이 부등식에 해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때 부등식의 해는 거리가 a보다 작은 게 아니라 a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니까 결국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경우에 만약 a가 음수라면 좌변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이고 우변은 0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등식에 해는 없고요. 근데 만약에 a가 0이라면 x, 이 절대값 x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데 a가 0이기 때문에 이때는 x 이퀄 0이라는 딱 하나의 해를 갖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다라는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요 형태에서 등호가 있든 없든 아니면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관계없이 우리가 해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은 해가 없다라는 걸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건 뭐냐 하면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요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x, 좌표가 x인 점으로부터 그 다음에 원점까지의 거리가 a보다는 크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럼 우리가 거리가 a인 두 점을 이렇게 딱 찾아냈었거든요.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점들은 어디에? 여기에 놓이거나 혹은 어디에? 여기에 놓이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점들의 좌표 x죠. x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a보다 더 크든가 또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좌표가 나타내는 점들이 요 보라색 형광펜 요 구간에 찍히기 때문에 이 점들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건 그 점이 이쪽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a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이걸 풀게 되면 x가 a보다 더 크던가 또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더 작다. 이렇게 우리가 해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여기 등호가 붙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점들의 좌표들을 다 구해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등호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다 등호만 넣으면 요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또 수직선 요 그림으로부터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요 부등식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등식은 절대값 x가 a보다는 크지만 b보다는 작다. 요건데요. 자, 이 부등식을 푼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는 크지만 b보다는 작은 점들의 좌표를 다 구해라 라는 걸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또 수직선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점을 여러 개 구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원점이라고 본다면 그 거리가 a가 되는 점도 구해야 되고 b가 되는 점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거리가 a가 되는 점이다 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리가 a가 되는 점이 이쪽에도 하나가 더 있겠죠. 그래서 그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거리가 b가 되는 점이 또 있을 텐데 문제에서 b가 a보다 더 크다라고 했으므로 이 a보다는 더 오른쪽에 이 점이 찍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리가 b가 되는 점이 하나가 더 있겠죠. 여기가 될 테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 때도 일단 거리가 a인 점들 2개 구해 주시고요. 거리가 b인 점들 2개를 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리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는 점들은 이 수직선 위에 어디에 놓여야 되겠느냐라는 건데 이거 뭐 쉽죠. 요 두 점, 그 다음에 요 두 점 사이에 놓이면 거리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 속하는 점들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좌표를 지금 우리가 x라고 놨으니까요. 그럼 얘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든가 요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는 어디에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 b보다는 x가 크고 마이너스 a보다는 작으면 이 x라는 좌표가 나타내는 점들이 요 뭐죠? 주황색 형광펜 구간에 들어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등식을 풀면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든가 또는
x는 마이너스 b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는 작다라는 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수직선으로부터 쉽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생각하셔도 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된다고 그랬죠? 요건 연립부등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요 부등식 하나 풀어주시고 요 부등식 하나 풀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연립부등식, 자,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와 그 다음 절대값 x가 b보다 작다, 요거 각각을 풀어주신 후에 이 각각의 공통 구간을 구해줘도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거 요 위에 1, 2번을 가지고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더 직관적이죠. 수직선을 그려서 생각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 모두 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예제들 풀어보면서 익숙해져 보도록 할게요. 대표 유형 60번입니다. 부등식 예의 해가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로 나올 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요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요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x를 라지 x라고 치환하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저 부등식은 라지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우리 풀 줄 압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작은 점들의 좌표들을 다 구해라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뭘 봤냐 하면 그렇게 되려면 이 라지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 이거 구하는 방법을 수직선을 동원해서 우리가 찾아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라지 x를 4-x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4-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다 이거니까 이건 이제 1차 연립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풀어주시고 요거 하나 풀어주신 다음에 공통 구간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거부터 풀겠습니다. 얘 넘어오면 x가 되고요. 넘어가면 6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해를 하나를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풀어주시면 요거 x가 넘어가고 2가 넘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 구간을 뭐 우리가 또 수직선을 그려서 구하면 좋겠지만 이건 뭐 금방 알 수 있죠. x가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구간에 있으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요 부등식을 풀면 x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a는 얼마고요? a는 2가 되고 b는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a 곱하기 b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a, b는 얼마다? 12다 라는 걸 쉽게 구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처음 했기 때문에 요 절대값 안에 들어오는 4-x를 라지 x로 치환한 다음에 라지 x에 대한 부등식을 먼저 풀어주고 라지 x를 다시 스몰 x로 바꿔줘서 이렇게 구해냈지만 다음부터는요, 요런 과정을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4-x라는 좌표가 나타내는 점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얘가 그냥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으면 된다.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방에 요걸 구해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12입니다. 유제 60-1번 보겠습니다. 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걸 묻고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3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좌표가 나타내는 점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런 점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가 원점이었을 때 여기가 이제 2, 여기가 좌표가 3인 지점입니다. 그럼 여기 어디쯤이 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 어디쯤이 좌표가 마이너스 3인 지점이 되겠죠. 그렇다면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 사이에 있거나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도 포함, 3도 포함, 마이너스 2도 포함, 마이너스 3도 포함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점들의 좌표가 x 빼기 3이니까 자, x 빼기 3이라는 것이 결국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든가, 그 다음에 또는 x 빼기 3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요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첫 번째 부등식에 양변에 3을 다 더해주게 되면 5보다는 x가 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x가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또는 자, 두 번째 식에 양변에 3을 다 더해주게 되면 0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1보다는 x가 작거나 같다. 요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문제, 요 부등식의 해는 요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하면 요거는 그냥 연립부등식으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풀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풀어주신 다음에 이 둘의 공통범위를 구해줘도 돼요. 자, 한번 문제를 그렇게 풀어볼까요? 그러면 얘는 뭐냐 하면 x 빼기 3의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x 빼기 3이 2보다 더 크거나 같던가 x 빼기 3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x가 5보다 더 크거나 같든가 또는 x가 1보다 더 작거나 같다. 요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 요걸 풀어주시면 x 빼기 3의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때는 x 빼기 3이 어디에서부터 마이너스 3에서부터 3 사이에 있으면 된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결국 x는 6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누구의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느냐? 바로 얘와 그 다음에 얘의 공통범위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수직선 위에다가 한번 나타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 이렇게 나타낸다면 자, 첫 번째 거는 5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5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보다는 더 여기다 이렇게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나타내는 걸 수직선 위에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제 0부터 6까지니까 하나는 0, 그 다음에 6이 어디쯤 있다고 보시면 됩니까? 여기 어디쯤에 6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지붕이 두 개인 거 찾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0이니까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가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해주시면 아,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동그라미가 안쪽이 다 새까맣게 채워져 있죠. 그 다음 또는 5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그냥 우리가 수직선에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구해낸 요 부등식의 해와 이렇게 두 개의 연립부등식으로 생각을 해서 구해낸 해가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요. 이 방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두 개 다 일단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더 선호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몇 개냐 이걸 물어봤죠? 그러면 요 부등식의 해 안에 속하는 정수들을 다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x가 자, 정수니까 5 되고 6 됩니다. 그 다음 요 구간에서는 정수가 0하고 1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수 x는 0, 1, 5, 6 해서 총 4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유제 60-2번입니다. x에 대한 부등식 얘의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할 때 그 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k는 0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의 해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것은 뭐냐 하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k제곱 플러스 2k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점이 오직 하나 존재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는 것은 자, 절대값 x-k라는 것은 얘는 x나 k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왜냐하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부등식의 좌변 있죠. 좌변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습니다. 자, 이때 이 부등식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x-스몰 k 있죠.
얘를 라지 x로 치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몰 k의 제곱 플러스 2배 k 요거를 라지 k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요게 절대값 라지 x가 라지 k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렇게 이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번 볼까요? 이 라지 k가 0보다 큰 값을 가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직선 위에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느냐? 자, 여기 수직선입니다. 원점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라지 k가 0보다 큰 거니까 k는 여기쯤, 이렇게 좌표가 라지 k인 점이 여기쯤 놓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라지 x는요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의 좌표가 전부 라지 x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k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변은 음수가 되고요. 좌변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 것이 음수보다 더 작거나 같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라지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라지 k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라지 k가 0이면요, 이걸 만족하는 수직선 위의 점은 오로지 원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쪽 라지 x의 절대값도 얼마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까?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k가 0이면요, 여기 우변이 0이 되고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 요 라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려면 이 절대값 x가 0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x가 0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딱 하나의 해를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의 해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자, 라지 k죠. 얘가 누구냐 하면 스몰 k의 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0 돼야 되고요. 그때 라지 x, 즉 x 마이너스 스몰 k도 누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때의 부등식의 해는요, x는 k라는 요 값 딱 하나만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리가 k 값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퀄 0이니까 k로 묶어주시면 요거 k 플러스 2 이퀄 0 되어서 k가 얼마거나 0이거나 또는 k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요걸 구해낼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k는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요건 우리가 찾는 값이 아닙니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때의 오직 하나의 해, 그거는 x는 k라고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우리가 구하는 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계속해서 절대값을 2개 포함한 1차 부등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수 a, b, m, n, k에 대하여, 자, a가 b보다는 작고요. 자, 부등식 m의 절대값 x-a 플러스 n의 절대값 x-b가 k보다 작다는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는 a와 x는 b를 경계로 구간을 이렇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가 a보다 작을 때, 그 다음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을 때, 그 다음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생각한 후에 각 구간에 대하여 절대값을 풀어서 부등식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부등식의 해와 각 구간의 공통 범위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에서 구한 범위들을 모두 합쳐서 부등식의 해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 읽어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 과정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61번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 이상 4 미만인 구간에 있을 때 부등식 얘의 해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지금은 너무나 고맙게도 x의 범위를 줬어요. 그럼 이 범위에서 x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 x 빼기 4는 0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요 절대값은 그냥 풀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달고 풀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x가 없어지면서 6은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나오는데 얘는 항상 성립하게 되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요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 값들이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요, 요 구간에 속하는 모든 x들, 즉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요게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구간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는요, 이 구간 안에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들이 0보다 크거나 같을지 0보다 작을지를 판단해서 이 절대값을 알맞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모든 실수 x가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면 결국은 요 구간이 뭐가 되는구나, 부등식의 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유제 61-1번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은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운 그대로의 문제죠. 그래서 보면 이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들이 여기는 x는 3이 되고요. 요 절대값은 x는 9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구간을 3개로 나누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x가 3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3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9보다는 작을 때, 세 번째, x가 9보다도 더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x가 3보다 작으면요, 2x 빼기 6도 음수, x 빼기 9도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절대값들이 전부 마이너스를 달고 풀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9하고 9는 없어지고요. 자, 요 마이너스 3x가 넘어갑니다. 그럼 3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범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x가 3보다 작은 요 구간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와 얘의 공통 범위인 2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요게 이제 1번에서 우리가 찾는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다면, 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데 얘는 여전히 0보다 작은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앞에 거는 그대로 풀리고요. 뒤에 있는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달고 풀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9는 없어지고 여기서 x가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얘와 얘의 공통 범위인 3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6보다는 x가 작거나 같다, 요걸 우리가 또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x가 9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이 절대값 안쪽이 다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돼요. 자, 따라서 얘도 그냥 풀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것도 그냥 풀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x가, 자, 얘는 18에다가 6을 더하니까 24가 되어서 x는 8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x가 9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9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8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번, 2번, 3번에서 구한 모든 해들을 합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은 뭐 해가 없으니까 볼 거 없고요. 따라서 요거 두 개를 합쳐주시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2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6보다는 x가 작거나 같다 라는 요 부등식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안에 속하는 자연수는 2, 3, 4, 5, 6 이렇게 5개가 되고요. 이것들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되냐 하면, 자,
2하고 6 더하면 8이죠? 3하고 5 더해도 8입니다. 그럼 16에 4를 더하는 거니까 요거 20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해되시죠?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유제 61-2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부등식 예의 해는 그랬는데 요건 좀 특이하죠? 절대값 안에 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배의 절대값 x 빼기 1을 라지 x로 치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절대값 라지 x가 3보다 작다 라고 부등식을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얘의 해는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3보다는 라지 x가 크고 3보다는 작다 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거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라지 x 대신에 요걸 갖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에 2배의 절대값 x 빼기 1이 마이너스 3보단 크고 3보단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양변에 1을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2배의 절대값 x 그 다음 이쪽은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양변에 2를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는 절대값 x가 크고요. 2보다는 절대값 x가 작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 절대값 x라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거든요.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0보다는 절대값 x가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요렇게 이제 절대값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절대값 x라는 것은 결국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자, 요 상황은 2보다 작은 점들의 x 좌표들을 다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작은 x 좌표들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선생님 이쪽은 고려 안 하나요? 하는데, 자, 어차피 절대값 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를 풀고 요렇게 하나를 풀어서 연립부등식을 푼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쪽은 해가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의 해가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수 전체와 얘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요거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고 2보다 작다라는 해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요 문제 이제 해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몇 번?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절대값을 포함하는 1차 부등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등장을 했지만 사실 접근 방법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구간을 나누어서 풀면 되고요. 혹시 좀 복잡하게 보인다 싶더라도 요걸 하나하나 분해해서 각각을 풀어주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거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